주말 사이 충남 지역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됐고 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함께 투자한 농업회사 법인이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개발공사, 호반그룹 등과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건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충남 곳곳에서 해상 사고와 화재 등이 잇따랐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는 작업 중 손이 끼인 선원이 긴급 이송됐고 갯벌에서는 가족 3명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먼저 해상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23일 낮 1시 30분쯤 태안 근흥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0톤급 어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A씨가 그물을 걷어올리는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난 건데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신진항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전날 오후 4시쯤에는 태안 소원면 인근에서 일가족 3명이 갯벌에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태안해경은 신고 접수 약 11분 만에 3명을 전원 구조했는데요. 이들은 관광을 하러 왔다가 물이 차올라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이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경은 대조기 물때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상 사고뿐만 아니라 차량 화재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고요? 네,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23일 오전 11시쯤 홍성군 은하면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있던 캠핑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4대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 과열로 인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2시쯤에는 예산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차량은 모두 불에 탔는데요. 화재 당시 운전자가 스스로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한때 대전 방향 고속도로가 통제됐지만 2시 30분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함께 투자한 농업회사 법인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 법인 백솔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주류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판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덕산온천의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개발이 추진됩니다. 24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호반그룹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행정지원 등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관광지 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반그룹은 관광지 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로 지역 고용과 상권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13만 9천여 명으로 전국 4위, 비수도권 중 1위입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도 7%에 육박,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도내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하위 기관인 출장소만 있는 탓에 지난해 말 기준 9만 6천여 명의 외국인이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관할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관할 외국인의 74%에 이릅니다. 사무소와 출장소는 업무 처리 범위 등의 차이가 있어 충남 체류 외국인은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천안 출장소는 인력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원 업무 증가에 따른 비자 발급,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안산시와 울산시, 의정부시가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킨 사례처럼 천안 출장소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충남연구원은 천안 사무소가 설치되면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 경제, 행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밥 한 끼가 주는 힘,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북대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SK 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인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 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이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사이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내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충남권 최초 국제 규격 테니스장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24일 내포 신도시에서 충남 국제 테니스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테니스장에는 3,000석 규모의 센터 코트 1면과 1,000석 규모의 쇼트 코트 1면, 실내 코트 4면 등 모두 16면의 테니스 코트가 조성됩니다. 테니스장은 오는 2027년 4월 완공 후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테니스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끝난 후 각종 국제 대회와 전국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충남 교사 노조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산의 한 중학교 교사의 49제를 맞아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숨진 교사가 학교 방송과 정보기기 관리 등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에 업무 개편과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태안군이 6년 연속 충남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태안군은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모두 5,700여 명의 참여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5.2% 증가한 수치이며 충남도 기준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사업 참가자들은 학교 앞 교통 지원과 녹색 자원순환 도우미, 태안 관광 지킴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년 측에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의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결정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평가에서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확대와 홍보 동영상 자체 제작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해당 평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25일부터 은하면 대천리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합니다. 놀이터의 규모는 1,300여 제곱미터로 운동장과 벤치, 놀이기구 등이 조성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에 등록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료는 없습니다. 방문객들은 QR코드 스캔 후 소유자명과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맹견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태안군이 내년 4월까지 불법 현수막과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태안군은 내년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를 앞두고 주요 도로와 관광지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과 사행심 조장 등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은 개고 없이 즉시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규격, 설치 위치, 표기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역시 현장 철거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은 최소 14만 원, 지주간판은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오는 28일까지 2025년 제3차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영농 폐기물 등을 수거해 자연을 깨끗이 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원하고 고철과 파지 등 7개 항목엔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올해 1, 2차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통해 폐비닐 300톤과 재활용품 225톤을 찾아내고 80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